AI의 데이터 위기.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인공지능의 다음 과제는 데이터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비롯한 생성형 AI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학습 데이터의 고갈과 이에 따른 모델 품질 저하,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AI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가 직면한 데이터 위기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혁신적인 해결책인 합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죠?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 산업이랑 일상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 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눈부신 발전을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위기가 온 거죠. 자, 그럼 먼저 AI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들었던 2024년의 혁신들,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전에는 AI가 그냥 글자만 읽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기까지 하는 멀티모달 AI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충격이었죠. 거기다가 더 작고 효율적인 소형 언어 모델까지 나오니까 AI의 잠재력은 정말 끝이 없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세 뒤에는요, 사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AI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학습시킬 수 있는 건 이미 다 써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AI를 훈련시킬 만한 양질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점점 바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에포크 AI라는 연구기관에서는요, 고품질 훈련 데이터가 고갈되는 시점을 바로 2026년으로 콕 집어서 예측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불과 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모델 붕괴라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보고 또 배우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복사본을 계속 복사하고 또 복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안 보이던 작은 흠집이나 오류가 점점 커지고 결국엔 완전히 왜곡된 결과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BBC랑 유럽방송연합이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와,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특히 제미나이는 오류율이 무려 76%나 나왔다고 합니다. 데이터 위기가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낳는 법이죠. 다행히도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실제 데이터가 계속 고갈되고 있다면 마냥 찾아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죠. 바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해법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개념을 우리는 합성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합성 데이터라는 건요, 뭐랄까, AI를 위한 무한한 맞춤형 도서관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시키든 그 작업에 딱 맞는 완벽하고 편향 없는 데이터셋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바로 이게 합성 데이터가 가진 엄청난 힘이고 AI 혁신의 다음 단계를 이끌어갈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데이터랑 합성 데이터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장점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모을 때마다 골치 아팠던 거 있잖아요. 엄청난 비용, 개인정보 문제, 또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는 불균형 문제. 합성 데이터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문제만 해결되면 끝일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무한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더 똑똑하고 무엇보다 더 안전한 AI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거든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죠. 미래에는 AI가 우리랑 같이 일하는 디지털 동료가 될 거라고요. 맞습니다. AI는 이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협력자, 바로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은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움직여요. 먼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다음번엔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복잡한 일들을 척척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이 새로운 디지털 동료를 우리가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전과 신뢰성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쟁의 절반을 이긴 거라면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강력한 AI를 어떻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AI 레드팀입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일종의 AI 윤리적 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일부러 약점을 찾아내고 혹시나 나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편견은 없는지 아주 샅샅이 테스트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런 활동이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같은 행사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AI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 폭발의 시대에서 데이터 위기를 거쳐 이걸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네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AI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창조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AI가 이제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AI가 창조해낼 그 새로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AI 기술이 더욱 진보하는 동시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성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합성 데이터 발전 및 AI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